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예. 선물옵션 개인 투자자. 초보. 예. 20년째 초보인. 예. 어떻게 주식을 20년 하는데 여전히 초보일까요? 예. 먼저는 지금 시간은 2019년 1월 9일 12시 10분입니다. 그전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제가 잘못해서 또 영상을 날렸어요. 네, 그래서 다시 찍고 있습니다. 네. 지금 되게 난해해요. 왜 난해하느냐? 닥스 때문에 난해해요. 네. 지금 현재는 저는 하락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오파동 언제든 나올 수 있어요. 지금부터 오파동 나오면 하락이 크죠. 언제든 오파동 나올 수 있고 2570이면 그리고 제가 예상했던 건 화요일부터 하락이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풋을 더 실었어요. 이제 2550에 풋을 3계약을 더 실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3계약을 더 실어서 7계약이 됐습니다. 어제가 풋이 전체 합쳐서 7계약이었는데 10계약이 됐죠. 오늘 올랐길래 오르는 거 보고 오늘 이거 오르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오르지 않을 것 같은데 막 이런 마음이 좀 강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죠. 저도 항상 모르니까. 그래서 콜은 현재 똑같이 7계약을 타고 있어요. 콜은 7계약을 타고 있고 풋은 지금 올랐길래 3계약을 더 넣어서 10계약을 탔죠. 항상 저는 이제 청개구리 기질이다 보니까 움직이는 거 반대편에 걸어요, 항상.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일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제랑 오늘의 차이는 풋을 좀 더 늘린 거죠. 오늘 딱 자고 일어났는데 뻥 폭탄 떨어져 있으면 엄청나게 하락할 수도 있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예. 근데 이제 제가 걱정되는 건 닥스인데, 닥스가 갭을 채워야 돼요, 지금 현재. 근데 닥스가 지금부터 갭을 채우려면 2% 정도가 올라줘야 돼요, 현재. 근데 이 닥스가 2%에서 3%로 올라야 되는데, 닥스가 2, 3% 오르려면 당연히 S&P 500도 오르겠죠.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오파동이 지금 현재 빠이빠이 되는 상황이 오는 건데, 오파동이 이제 큰 하락이 올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큰 하락을 좀 생각하고 있는데, 오파동을 바라보고 있어요. 오파동 다음 주까지 큰 하락. 그래서 저는 풋은 다음 주로 잡고 있고요. 풋 만기는 다음 주 만기고, 콜은 요번 주 만기예요. 콜은 요번 주 만기, 풋은 다음 주 만기예요. 그리고 지금 풋에다가 좀 더 힘을 실어놓은 상태죠. 예, 현재는 저는 그렇습니다. 왜냐면 오파동 나오면 지금부터 엄청난 다음 주까지 하락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 트레이더 이제 제가 이제 정보 얻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잖아요. 여기서 이제 어떤 애가 말하기를 앞으로 2, 3일 안에 좀 큰 하락이 있을 거고, 저번에 이제 2340 찍었잖아요. 2316까지 갔었죠. 그거가 2, 3일 안에 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얘가. 누구였더라? 너무 많이 얘들이 올리다 보니까 게시판에 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걔는 이제 다음 주까지 해서 2315에서 16까지, 다음 주가 아니라 요번 주에 2, 3일 안에 그 바닥을 볼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걔는. 저도 그 가능성을 둬요. 예. 저도 그 가능성을 두고 다음 주까지 해서 2200, 한 20에서 2250까지 가능하다고. 이제 빅샷이죠. 만약 그렇게 터지면, 다음 주까지 그렇게 나오면. 저는 이제 그거 바라보고 지금 한 1월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제 만약 그게 터지면, 이제 제가 얻는 정보들이 여기 이제 많이 있어요. 이제 걔가 이제 말하는 건데,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 생각을 하고. 근데, 코스테스는 닥스장의 갭을 채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상승이, S&P 500의 상승이 닥스장 때문에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닥스장 때문에. 그러면 닥스가 갭을 채우려면 몰라요. 뭐죠? 갑자기 푹 떨어졌네? 풋을 좀 채워놓길 잘했네요. 풋에다가 10개 걸어놨는데, 풋을 좀 채워놓길 잘했어요. 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부터 하락이 떨어져서 2, 3일 동안 계속 하락해야 되거든요. 정말 많이. 그러면, 저는 이제 풋에다가 해놨으니까, 그리고 제가 오파동 예상한 게 있으니까, 그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렇게 빠진다고 해서 앞으로 계속 빠질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예, 그냥 지금 이게 페이크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닥스 갭을 채우려면 S&P 500도 같이 올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니면 닥스 갭을 안 채우고 같이 쭉 하락할 수도 있죠. 그리고 닥스 갭은 나중에 채울 수도 있어요. 이제 밑바닥 다진 후에 다시 올라와서, 예, 저는 2200 한 30, 20 바라보고 있거든요. 2230 정도. 2230까지 오면 다시 상승장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그때 만약에 다시 상승장으로 바뀌면 닥스가 그 갭을 채울 수 있죠. 오늘 났던 갭을.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저는 현재 풋에 대해서 조금 더 좀 힘을 조는 상태예요. 요번 주, 다음 주까지. 다음 주 망조 잡았으니까. 그렇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기서 다시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 이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만약 오늘 안 떨어지고 오늘 하락이 안 되잖아요. 그럼 오늘도 상승을 하잖아요. 어제처럼 오늘도 하락을 안 하고 오늘도 만약 상승장으로 끝나면 제가 봤을 땐 닥스 채울 때까지는 같이 갈 거예요. S&P 500이. 닥스의 그 갭을 채울 때까지는 S&P 500도 퓨처도 같이 함께 올라줄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제 예측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는 하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고 있어서 다음 주까지 그러면은 빅샷이 나올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그것 때문에 조금 하락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놓은 상태죠. 하락 쪽에.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어떻게 될지는 저도 항상 주식을 많이 하지만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할 때마다 어려워요. 차트 보고 뭐 저는 딱 차트는 60분봉, 10분봉 그걸 제일 많이 보고 그리고 볼린저 밴드랑 RSI 두 개를 제일 많이 봐요. 볼린저 밴드랑 RSI.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RSI가 이제 과매도 70이 넘어가는 이제 과매수 기간이 오거나 아니면 30 미나 20 밑으로 떨어지는 과매도 구간이 오면 반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 반등이 일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하락에 대한 추세 전환도 가능성이 좀 있는 것도 있죠. 그래서 그런 걸 차트를 많이 보고 볼린저 밴드는 저는 2.0으로 갭을 잡지 않고 2.5로 좀 유격을 둬요. 2.5 정도가 좀 더 잘 연결해서 가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좀 움직임이 어제보다 훨씬 강해요. 움직임이 훨씬 오늘 강해요. 그러면 오늘 움직임이 강하다는 건 위든 아래든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제랑 확실히 확연히 틀려요. 요즘. 그래서 요즘 미국 선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양매수 전략 쓰는 게 현재 미국 S&P 500은 되게 좋은 전략 중에 하나가 양매수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프리미엄이 되게 심했어요. 근데 올라오면서 현재 프리미엄이 많이 좀 사라진 상태죠. 근데 한번 제가 이때 한번 본 건데 얘네들이 프리미엄이 줄어들면 이제 폭이 적어질 거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저번에 한번 프리미엄이 줄어들길래 폭이 적어지려나 보다 하고 나왔어요. 다. 근데 그때부터 갑자기 폭이 커지면서 프리미엄이 엄청 붙더라고요. 지금도 솔직히 프리미엄이 옛날보다 많이 적어요. 근데 적을 때 얘네들이 변동이 심해지면서 프리미엄이 다시 붙게 하는 걸 저번에 한번 경험하고 지금 프리미엄이 좀 줄었을 때 조금 더 탔어요. 다른 때보다 좀 탄 양이 많아요. 현재. 다음 주까지 저 생각하고 좀 크게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서 양매수 전략으로 이렇게 타놓은 상태죠. 어떻게 될까요? 잘까요? 자고 일어나면 한 번씩 크게 터져 있던데. 네, 어쨌든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미국장 이렇게 움직이는 경제 파트가 저는 미국 정치랑 같이 좀 연동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 같은 경우가 이제 하원을 장악했죠. 그러면서 좀 제가 봤을 때는 걔네들이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힘을 좀 얻었다. 힘을 얻었다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2020년에 이제 중간선거 미국에 트럼프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트럼프 탄핵에 대한 얘네들이 어떤 박근혜 때처럼 트럼프 탄핵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짜고 있다면 경제가 한번 무너져야 되거든요. 당연히 경제가 무너지면서 왜냐면 트럼프가 맨날 주장했던 게 자기 때문에 주식이 여기까지 올라왔다.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주장했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경제가 한번 휘청하면 트럼프 관련된 어떤 설문도 지지도도 휘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2020년에 중간선거 들어가니까 2019년에 탄핵에 대한 얘기가 흘러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경제가 먼저 미국 경제가 한번 흔들려야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렇게 하락 쪽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는 게, 저는 굉장히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페드가 그 이자율 올리는 것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주식이 이제 미국의 하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걸 수도 있는데, 미국에서 이제 이자율을 올리는 건 경제 부흥과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자율이 어느 선까지 오를 때는 미국에 대한 경제도 같이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주식도 같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이자율이 그렇게 높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같이 올라줄 수 있어요. 이자율을 올리면서 이자율을 올린다는 건 미국 경제 자체가 굉장히 호황이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같이 함께 주식이 올랐었어요. 지금까지 대부분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같이 오른다는 거죠. 미국 주식의 페드 때문에 이렇게 됐다, FOMC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트럼프 얘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FOMC한테 그거를 이제 전가시킨 걸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거랑은 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봐요. 이자율을 올리는 것과 이 주식의 왜냐면 이자율이 높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미국의 이자율은 높은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큰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데, 지금 미국 경제 이렇게 흔들리고 안 좋은 건 제가 봤을 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어떤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어떤 시나리오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죠. 어쨌든 거기가 만약 그렇게 왜냐면 미국인한테, 돈이 진짜 많은 사람들, 특히 미국인한테 돈을 버는 게 그러니까 그 부유층들한테, 그리고 미국이란 나라 자체한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왜냐면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에요. 달러가 필요하면 자기네가 찍어내면 돼요. 돈이 모자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왜냐? 달러를 찍어내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옛날 화폐전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걔네들이 돈이 모자라는 게 말이 되나요? 그거에 대한 어떤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미국인데, 미국이 지금 재정 적자가 경이 넘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벌써 부도가 났어야 돼요. 재정 적자 문제만으로도. 근데 왜 재정 적자가 안 나고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은 달러를 찍어내는 곳이고, 달러가 모자라면 자기네가 그냥 집에서 찍으면 돼요. 거기 미국에서. 그러니까 달러를 벌어들이는 게 미국한테 의미가 그렇게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정치적인 문제죠. 정치적인 문제가 훨씬 강한 거죠. 미국의 경제나 아니면 미국이 돌아가고 있는 어떤 전반적인 그 사람들의 지지와 아니면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 이런 것들이 정말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것들이 정말 많죠. 근데 그거는 이제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의 정치권은 전 세계의 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로비를 하잖아요. 한나라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제 회사에서 로비를 하는데, 미국은 요번에 클린턴 사건도 보시겠지만 미국은 나라가 로비를 해요. 일본 요번에 클린턴이 나왔을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게 마지막에 이메일이잖아요. 그때 일본에서 되게 많은 지원을 했었어요. 클린턴한테. 그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대통령 되자마자 아베가 바로 날라갔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 대한 적극적인 후원자가 아베였거든요. 일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판은 나라가 이제 로비를 하는 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크죠. 네, 그런 판에서 이런 거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칠까요? 경제의 흐름에. 제가 봤을 땐 벌써 항상 저는 얘기하는 게 선 시나리오, 후 조치, 이겁니다. 경제가 흘러가고 어떻게 변동이 일어나고 어떻게 사건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벌써 어떤 엘리트 계층, 그리고 어떤 서로의 이익 집단들의 싸움에서 벌써 정해진 어떤 시나리오 속에서 돌아가고 있는 판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트럼프가 이제 러시아랑 많이 연결이 되어 있는 고리들이 있잖아요. 그쪽은 이제 그쪽 계열의 나라와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되게 복잡한 정치판이 펼쳐지는 곳이고, 미국의 S&P 500이나 S&P 500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파생 상품들, 그리고 수없이 많은 우리나라 항상 미국 경제 따라가잖아요. 미국 관련된 S&P 500 따라가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어쩔 수 없이 S&P 500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맞춰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모든 주식이 상승이냐 하락에 대해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S&P 500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죠. 그 판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되어지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약간 음모론자 보니까. 저는 음모론자다 보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올해 이제 하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도 그 트럼프 관련된 어떤 그 파트 때문에 제가 이제 올해는 미국 경제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또 우리나라도 그렇게 좋을 거다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영향이 있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 정치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많이 이제 마무리될 수 있죠. 2008년에 금융위기 미국에서 터졌을 때 그때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큰 영향을 많이 심각하게 받지는 않았었어요. 그 미국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고 마무리, 우리나라 영향을 받았죠. 많이 받았죠. 심하게 받았죠. 근데 뭐 저희가 이제 98년도 그 IMF 터지거나 이런 정도만큼은 아닌. 그리고 우리나라는 참 그때 부도가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나진 않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심했지. 그 빅샷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거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은 좀 하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주식 얘기하다가 별 얘기 다 하고 있네요. 저희 시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주식을 할 때 이제 선물 옵션 할 때 뉴스나 시사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도 읽고 돌아가는 판이 어떻게 될까. 왜냐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그 뉴스가 전체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 걸러지는 뉴스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숨겨놓은 뉴스들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찌라시들 중에서는 일부러 뿌리는 찌라시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진짜냐 가짜냐는 건 알 수가 없죠. 예.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결과 발표가 나죠.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 협상에 대한 결과 발표가 오늘 저녁에도 나오게 될 텐데, 그것도 벌써 어떤 결과가 뒤에 암암리에 존재한 만남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큰 이슈를 만드는데 벌써 암암리에 어떤 그 전에 마무리된 게 없다는 건 말이 안 되겠죠. 서로 이제 어느 정도는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이제 그 회의가 이제 진행되죠. 이게 이제 암실 그 회의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지금 모임을 갖는다는 날짜를 잡고 한 것이 아닐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이제 메인들은 다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알고 있는 거죠. 예. 메인들이 그걸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예. 그래도 그 화폐전쟁이라는 책에서 보면 딱 전 세계 7개의 은행이 전 세계의 모든 돈을 관리한다는 얘기를 해요. 7개의 은행. 아마 거기서 이제 7개의 은행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주식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관리한다는 얘기가 이제 그 안에 있을 정도로 되게 강력하죠.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경제적인 부분보다는 정치적인 부분과 맞물려서 돌아간다라는 약간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하락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이제 마음을 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식을 다시 얘기하자면, 지금은 안정적으로 이제 하락이다라고 안정을 질 수 있는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하락이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밑으로 내려서 볼린저 밴드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가 벌어져야 돼요. 내려오면서 볼린저 밴드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같이 함께 볼린저 밴드 따라서 쭉 내려가요. 그런 차트가 나와야 이제 안정적으로 하락 차트에 들어왔다. 이제 웨이브 5에 이제 시작이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아직은 지금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약간 이른 면이 좀 있고, 다시 상승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닥스가 지금 문제라고. 닥스가 갭을 채우려고 가는 거가 얘네들 목표라면 지금 이거는 페이크인 거죠. 그리고 이걸 페이크 치고 닥스 올리려 같이 올라가겠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만약 그럴 거라면 요번 주에 마무리 해야 되거든요. 요번 주에 끝내야 돼요. 그래서 콜은 제가 요번 주 걸로만 만기를 잡은 거고, 풋은 다음 주까지로 만기를 잡은 거죠. 떨어지게 되면, 하락하게 되면 다음 주까지다 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튼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중장타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단기적으로는 좀 뭐 오늘 하루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많이 그렇게 고민하진 않아요. 그렇게 많이.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식으로 주식을, 그러니까 S&P 500 선물 옵션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하게 되더라고요. S&P 500 저녁에 하고, 내일도 출근해야 되고, 내일도 출근했다가 어떻게 돌아갈지 뉴스도 보고, 그리고 항상 의심해요. 뉴스를 항상 의심해요. 이 뉴스가 진짜일까? 아니면은 이 뉴스는 벌써 다 알고 있는 결론에 대한 어떤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한 찌라시일 뿐일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세상이 얼마나 넓어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엘리트들이 우리 같은 이런 아무것도 정보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냥 대놓고 이렇게 흘려줄까요? 눈에 보이게. 저는 그렇게 돌아가는 판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세상판이. 예. 어떤 분들 뭐 S&P 500이 더 쉽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전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식판은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주식도 어렵지만
미국 S&P 500도 정말 어려워요. 예, 선물 보는 거. 저는 5년째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거보다 S&P 500에서 잃은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 얘네들은 휘청휘청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마다. 아니면 어쩔 때 완전히 플랫. 안 움직여요. 그냥 이렇게. 그것도 이제 움직이겠지 싶은데도 계속 플랫. 양매수 쳤다가 완전 나가리 나고. 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저는 그래도 한국 주식보다 외국 주식, S&P 500을 주는 게 이게 메인이잖아요. 메인이다 보니까 얘부터 움직여요, 항상. 그리고 얘부터 결정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제 S&P 500 퓨처를, 더 좋아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저는 생각에는 이제 하락턴 왔다라는 생각은 아직 있어요. 이제 하락턴 왔다. 이제부터 하락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여전히 갖고 있고, 그래서 풋을 조금 보강한 상태고, 다음 주 만기로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좀 잡소리가 많았네요. 뭐 다들 잘 지내시죠? 예. 제 영상 인기가 없어요, 아직. 재미가 없나 봐요. 더 웃기고 싶은데. 웃겨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도움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좀 폭이 클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움직임이 클 것 같아요, 확실히. 내일 좀 움직임 크면 제 수익 관련돼서 한번 얘기할 게 좀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잘 겁니다. 왜냐? 보는 것보다 이렇게 걸어놓고 마음 편히 자는 게 나아요. 그럼 아침에 뭔가 딱 선물처럼, 예, 뭔가 있겠죠? 안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행복하시고요. 네. 좋은 하루요. 지금 새벽인데, 예, 좋은 꿈 꾸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